안녕하세요. 면역닥터 서재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 엉터리암 식이요법 때문에 죽는 암 환자들에서 케톤 식사와 단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암세포만 골라 굶겨 죽이거나 암세포 씨까지 말려 죽이는 식단은 없습니다. 암세포는 어떤 영양소든지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정상세포보다 더 잘 섭취합니다. 따라서 케톤 식사를 하는 것만으론 암세포를 굶길 수 없고 오히려 정상세포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간헐적 단식, 암 환자에게도 유리할까란 영상도 보셨나요? 간헐적 단식은 현대인의 건강에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을 권장하진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암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과체중과 비만인 경우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암 환자에겐 간헐적 단식을 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암 환자의 실상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이 가능한 초기암 상태라면 수술적 치료를 가장 먼저 시행합니다. 식도암, 위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등 음식의 소화, 흡수, 배설과 관련 있는 암이라면 수술 후 한동안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습니다. 광범위하게 절제된 소화기관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소량씩 자주 먹는다 해도 소화가 잘 안 되어 살이 빠르게 빠집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소화된 것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 후 단지 2~3개월 만에 최소 5kg, 많은 경우엔 10kg 이상 체중이 빠집니다. 수술받은 장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소화 흡수가 되면 더 이상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만 이때까지 5~6개월이 걸립니다.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충분히 쉬면서 좋은 것들을 잘 챙겨 먹어도 살찌기 어려운 이때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영기와 1기 초기암이라면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점막세포가 타서 녹아내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흡수도 안 됩니다. 항암 치료 받은 후 일주간은 입맛이 없고 오심, 구토, 설사 혹은 변비까지 생겨 좀처럼 맛있게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초기 암 환자의 항암 치료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는 것이니 비교적 약한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기, 3기암처럼 진행암인 경우라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와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암보다 더 큰 범위의 수술과 더 강한 독성의 항암 치료가 연이어 진행됩니다. 현실 이론이 더 빠르게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진행성 암의 경우엔 항암 치료가 한두 사이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 효과는 암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고 완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언제쯤 정상 체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소화기 계통의 암이 아닌 다른 암이라면 수술 후 체중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수술 후에도 얼마든지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체중 감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2기, 3기 진행성 암이라면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병행할 테니 역시 살이 찌기보단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점막세포가 타서 녹아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를 멈추면 손상되었던 점막세포의 상당 부분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일정 부분의 손상 흔적을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암 치료는 끝이 없습니다. 병원에선 암이 완치되지 않는 한 항암 치료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전 항암 치료로 손상받았던 일부 손상 범위는 점점 더 커지고 영구 손상되는 곳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암 환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암 환자가 간헐적 단식을 해야만 할까요? 과연 간헐적 단식이 암 치유에 도움이 될까요? 실험적 논문과 실제는 엄연히 다르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와 받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그 영향력이 사뭇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만일 소화기 암이 아니고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이고 세포독성 항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암 환자 중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암 환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더구나 병원이 제시하는 항암 치료를 담대히 거부할 수 있는 암 환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는 암 환자 중 대부분은
생채식 같은 식단을 실천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체중이 빠지는 식사법이죠. 이미 생채식 중심 식사를 하는 분이 간헐적 단식까지 병행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순식간에 체중이 빠져 체지방뿐 아니라 근육량까지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암 환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생채식 중심의 간헐적 단식을 하려는 이유는 암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고 재발과 전이의 확률도 줄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절대 대다수의 암 환자는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채식 중심의 식단을 하면서 간헐적 단식까지 한다면 항암 치료를 견뎌낼 체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를 다량 섭취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으론 결코 항암 치료를 감당할 체력 유지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려면 식사를 하는 8시간 동안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법이 뭘까요? 고열을 이용해 조리한 육류와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쳐 쉽게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든 음식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식사야말로 진짜 암세포를 춤추게 만드는 발암 음식입니다. 이제 간헐적 단식이 암 환자의 표준 식사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늘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몸은 항상성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깨트리는 방식의 식사법은 건강한 식사법이 아닙니다. 다음엔 생식 분말 중심 식사로 체중 감소 없이 체력과 면역력을 모두 챙기는 식사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